검은 사막 속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초원과 멋진 도시를 뽐내는 곳 세렌디아. 이곳에 지덕체를 모두 겸비하고 권력까지 쥐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르다인 듀카스. 이 남자를 둘러싼 사랑과 정치, 전쟁과 음모, 스토리 스킵 버튼 앓기만 연타했던 고인물들도 잘 몰랐던 이야기, 혹은 영원히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스토리를 개쩔게 소개해내야 하는 나의 숙제, 아니 사명, 안귀염둥이 흑정령의 귀염부터 갈페온을 공포로 휩쓴 개쩌는형 조르다인의 비하인드까지 고몽 검은 사막, 고몽 사막 시작합니다. 검은 돌이 묻혀있는 검은 사막. 이 모래 사막이 검은 사막이라 불리는 건 모래 밑에 묻힌 검은 돌이란 자원 때문이야. 모래를 피로 물들이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그래서인지 붉은 사막이라 불리기도 해. 고대 문명을 부흥시켰던 세계관 내 최고의 자원 검은 돌. 절대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그 돌을 얻기 위해 수많은 병사의 피로 물든 붉은 사막. 그리고 엘리언년 276년 발렌시아 대사막. 깼어? 비밀스러운 하얀 마녀와 아무 기억도 없는 모험가. 그 특별한 동행 속 어렴풋이 잠재된 기억과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모험의 시작합니다. 챕터 1 검은 욕망. 광활한 세계로의 첫걸음은 검은 돌의 탄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은 돌의 힘으로 과거 고대인들은 뛰어난 문명을 이룩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사악한 기운의 영향으로 고대 문명의 멸망을 촉발했는데, 그렇게 오랜 전설로 남아 역사 속에 잠들게 된 검은 돌. 그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린 것은 오늘날 인류의 끝없는 욕망 때문이었고, 결국 검은 돌이 인간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되고, 흑정령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려 자꾸. 검은 사막의 귀요미 마스코트 흑정령과 기억을 찾기 위한 모험가와의 동행이 시작되죠. 챕터 2 검은 죽음. 모험이 시작되는 시점은 엘리언역 286년. 본격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찾아 나서기에 앞서 엘리언역에 따른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 대륙을 이루고 있는 4개의 국가, 칼피온, 막강한 힘을 가진 대도시로 이루어진 국가 세렌디아, 갈페온에게 패배하여 하이델 자치령으로 유지 중이다. 발레노스,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어딜 찍어야 할지 몰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메디아, 전쟁으로 이속을 챙기며 한때 성장했지만 일레지라에게 파괴된 나라. 그리고 사막 너머 동쪽의 나라 발렌시아까지. 그 사막 속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진 흑결정이 있었고, 그것은 만악의 근원이자 스토리의 시작. 어느 날 발렌시아에 의문의 전염병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면서 그 무렵 발렌시아와의 교역을 계속해오던 서대륙 역시 물품을 조달하던 상단으로 인해 검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지속되자 갈페온을 중심으로 4개국 연합은 각국의 백성들의 원망을 발렌시아로 돌리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리언령 236년부터 30년간 전쟁은 이어졌지만 끝내 발렌시아는 무너지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으로 전장은 초토화되었죠. 사막은 아알의 영역이요, 오아시스는 청량함이며 검은 돌은 풍족함이라. 전쟁의 여파로 중단된 발렌시아와의 교역. 그로 인한 재전환에 허덕이던 중 깨닫게 된 검은 돌의 힘. 엘리언역 276년, 검은 돌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공습으로 서대륙의 패권을 다시 잡게 된 칼피온. 하나, 대규모 군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둘, 칼피온을 통해서만 교육한다. 셋, 세렌디아의 검은 돌은 칼피온의 것이다. 칼피온의 가이세릭 국왕은 세렌디아의 불평등 조약을 내걸며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됐지만
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과세와 폭정의 연속으로 민심을 잃고 시종이 건넨 독주 한 잔에 목숨을 잃게 되죠. 이후 칼페온 귀족들은 후사 없이 죽음을 맞은 왕을 대신해 공화정을 선언하고 이로써 칼페온 왕국은 칼페온 공화국이 됩니다. 챕터 3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세렌디아. 게임 속 주인공이 모험가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몇 년 뒤인 엘리언령 286년. 서대륙의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곳 세렌디아 공국. 한때 왕국으로서 부흥했던 세렌디아는 이제는 칼페온의 속국이 되어 검은돌을 포함한 나라의 자원을 조공해야 하는 처지죠. 그나마 있던 검은돌도 죄다 빼앗겨버리니 철천지원수 칼페온이 좋게 보일 리 없는 곳이었죠. 특히 세렌디아 공국의 시종장 조르다이는 자나깨나 복수심뿐이었는데, 전하, 우리는 세렌디아는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세렌디아의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칼페온과의 전쟁이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이웃나라로 지냈던 양국이 사이가 다시 틀어진 것은 세렌디아의 둘째 왕자비의 죽음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세렌디아의 둘째 왕자비이자 칼페온의 공주였던 일리시아 세릭이 죽었네. 칼페온 왕국은 책임을 묻겠다며 세렌디아를 공격해왔지. 일찍이 유명을 달리했던 그녀는 사실 칼페온의 공주이기도 했는데, 갑작스런 공주의 죽음을 접한 칼페온은 책임을 명분으로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 한편 전쟁에 앞서 세렌디아 왕국에는 깊은 우정을 자랑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기사의 아들 알폰소, 세렌디아의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시종장 조르다인, 그 힘으로 날 제압해보겠나? 그리고 세렌디아 왕국의 공주 자렛. 당신의 두 어깨에도 짐이 가득해요. 멋짐. 꺼짐. 저마다 신분은 달랐지만 우린 친구였어. 그땐 서로를 조, 알, 젤이라고 불렀지. 우리 셋이서 놀 땐 그렇게 행복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서로의 신분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할 때쯤 칼페온의 침공이 시작됐고, 세렌디아를 지키기 위해 출병한 알폰소와 조르다인은 전쟁 도중 이들의 친구이자 공주인 자렛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평소 자렛을 짝사랑했던 알폰소는 군사들을 대동해 포로 구출 작전에 나서는데, 자렛 납치 사건의 전말인 사실 조르다인이 사랑했던 여인 록산네의 음모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자렛의 납치에 가담했던 이가 있었다. 그 당시 조르다인이 품었던 여인이었다. 짝패인 나만 아는 사실이기도 했고, 자렛 구출에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다. 난 클리프 스승님께 결사대를 제안하고 최정예 3명으로 자렛을 구출해 오기로 했다. 그녀를 구출해내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전쟁 영웅으로서 당당하게 청혼하고 싶었다. 하지만 탑에 갇힌 공주를 구출하는 기사의 역할은 조르다인이 가져가 버렸다. 작전 중에 조르다인의 돌발 행동이 있었다. 그걸 돕던 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난 자렛을 안고 탈출하는 조르다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친구를 믿었다. 공주 납치 사건의 전말에 친구의 연인이 연관된 걸 묵인해준 알폰소였지만, 갑작스런 돌발 행동으로 공주 구출의 모든 공로를 가져가버린 조르다인. 내 눈에 비친 건 날 안아들고 뛰는 조르다인의 얼굴이었어. 베일 듯한 턱선과 날렵한 콧날과 가쁜 숨소리.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두근거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시종장에 올랐고 나와 청혼했어. 세렌디아의 후계자가 된 거지. 그런데 알은 우리 둘을 축하해주긴커녕 영지에 틀어박혀선 다신 날 만나주지 않았어. 공로뿐 아닌 자렛의 마음과 후계자의 지위까지 가져간 조르다인은 세렌디아 최고의 권력자인 시종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난 폐허만 남은 영지에
허울뿐인 남작이 되었다. 전쟁 이후 더 이상 하이델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 알폰소는 폐허가 된 몽베르델 영지의 남작이 되죠. 그리고 몇 년 뒤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모험과 아이디 고몽 사막에게 처참히 지게 되는데, 어떻게 한편 공주의 마음을 얻어냈다는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전쟁은 조르다인에게 고통과 복수심을 안겨주었죠. 공주 구출과 동시에 너무 빨리 항복해버린 왕으로 인해 세렌디아는 순식간에 패전국으로 전락하면서 시종장의 지휘임에도 조르다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는데, 칼페온이 전쟁을 감행한 이유가 사실은 검은돌 때문이었다는 것도, 이제는 흑결정 사업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조르다인의 강력한 주장도, 메디아가 무엇으로 부를 이뤘는지는 물론 잘 알고 있다는 시종. 그럼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전하, 칼페온이 무엇 때문에 우리 세렌디아를 집어삼켰습니까? 흑결정. 바로 저 흑결정 때문입니다. 흑결정 사업권만 되찾아오면 세렌디아는 다시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시종장, 난 두렵다네. 한낱 칼페온의 꼭두각시 공작이 돼버린 구 세렌디아 궁왕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죠.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그리고는 알폰소 남작을 토벌하러 나선 조르다인과 모험가는 알폰소의 군대에게 선제 공격을 받는데, 모험가는 결국 알폰소를 쓰러뜨리고 그의 목표가 조르다인의 폭주를 막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후 모험가는 티티움이라는 포건보스를 처치 후 도나트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도나트는 과거 글리시 마을의 촌장으로 검은돌의 힘에 중독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인물이죠. 내가 마을을 구하려고만 이 짓을 하고 있겠는데. 자넨 검은돌에 중독된 게 분명하네. 좀 더. 곧 알게 되겠지. 백세왕이 위대함. 그가 남긴 기록에서 모험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모험가, 자네도 보이나? 어둠의 기운이 일지. 이건 벨모른의 기록이오. 과거 영생을 향한 그릇된 욕망으로 악신 크자크를 소환하면서 세상 만물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부패 상태로 만들었던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꿨던 헥세 왕국의 통치자 벨모른. 비뚤어진 그는 악신 크자카를 불러내었고 주변 모든 것을 살지도 죽지도 못하도록 부패시키기 시작했네. 이에 의로운 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벨모른 왕과 크자카를 토벌해내었으니 이들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균형을 수호하는 여명 기사단세. 하지만 쓰러진 벨모르는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여명의 기사들에게 영혼의 상처를 남겼지. 영혼의 상처를 입은 여명 기사단의 후예들은 어둠에 잠식되어 벨모른의 부활을 외치는 그림자 기사단이 됐죠. 그 무렵 조르다인 시종장이 칼피온과 손잡은 세렌디아 공작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아니, 도슨? 이게 무슨 짓이오? 시종장 조르다인 듀카스를 칼페온으로 압송하겠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미안하네, 시종장. 난 두려웠다네. 전하! 하파, 순순히 따르시지요. 하파께서는 칼페온 법정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할 것이며 죄가 없다면 칼페온은 세렌디아에 합당한 보상을. 이렇게 여기서 내 운명을 끝낼 순 없다. 그때 차선책으로 변경하지. 숨겼던 속내를 드러내며 어둠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조르다인. 역시 니놈이 그림자 기사단을. 여보라, 저 칼페온의 배신자를 당장 처단하라. 도슨경, 말이 다르지 않소? 어디냐? 그렇게 때마침 나타난 모험가 고몽 사막에 의해 저지되지만, 모험가 자네까지?
내 진심을 몰라준단 말인가? 전하,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르다인, 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렌디아의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조르다인! 얼마 안가 모험가의 끈질긴 추격에 의해 목격되는 벨모른의 영혼과 조르다인의 육체와의 거래. 만물은 경배하라. 헥스의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조르다인의 몸에서 부활을 시작한 벨모른. 막강한 힘을 얻게 된 조르다인은 세렌디아의 왕을 참칭하며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몇몇은 비밀 수호단이 되어 그 사명을 이어갔고, 벨모른과 완전히 합의를 이루려는 조르다인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몸에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군. 멜도르. 이렇게 벨모르는 사라지고 조르다인은 침식 상태로 종적을 감추면서 조르다인, 어둠의 군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험가는 명성이 높아지며 영웅 대접을 받게 되죠. 모험가, 세렌디아 공국을 지켜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모험가, 네, 어서 오게. 세렌디아의 수호자여. 네네. 한편 자렛 도몬가트 공세녀의 밀서를 가지고 사라진 조르다인을 막기 위해 출발하는 모험가. 하피가 침략하여 난리 났다는 델페 기사돈 성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병사들을 도와 하피 처리 임무를 돕고, 하피들을 처리하며 하피의 기스비우가 조르다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울부짖어라. 네 어미가 들을 수 있도록. 델페성이 온통 너희로 뒤덮여서 누구도 감히 나를 추적할 수 없게 말이야. 이후 하피들의 여왕인 카란다를 만나게 되지만 봉인되어 있던 흑정령의 강력한 힘으로 카란다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모험가, 이곳에 있다 들었어. 이후 칼피온 공화국의 치안대장이자 트리나 기사단 소속인 발크스가 찾아오고, 발크스와 모험가는 조르다인이 불러올 위기를 알리기 위해 칼피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찾아간 칼피온의 주민들은 그런 것엔 관심도 없었고, 조르다인이 누군데? 에? 세렌디아 시종자? 글쎄. 벨모른이 뭔데? 어둠의 뭐? 군주? 하! 아니 날 뭘로 보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심지어 평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칼피온 의회 또한 별 관심이 없었고, 저는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합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각자의 세력과 이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놓여 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하고 위대한 칼페온. 이후 모험가는 이 답없는 정치인들을 뒤로하고 다시 벨모른에 대적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폭격과 거대 생명체, 괴물 등 다양한 적들을 상대하며 추격한 끝에 모험가는 다시 조르다인과 마주하게 되는데, 트리나 기사단 여전히 대단. 우리 세렌디아를 짓밟을 때도 성공했었었지. 하지만 오늘은 칼페온이 짓밟힐 날이다. 조르다인이 칼피온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며 불러낸 초거대 괴물의 병사들은 전의를 잃어가고, 그때
모험과 함께 성장해온 흑정령이 거대 괴수를 상대하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모험가. 경이롭군. 그렇게 많은 검은 돌을 남겨두었는데도 중독되지 않았다니. 이제 칼페온에서 날 막아설리는 자네뿐이니. 마지막으로 자네를 방벌하고 난 칼페온을 가질 것이다. 오너라! 조르다인과 모험가는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되죠. 그날 이후로 난 오늘만을 꿈꿔왔다. 세렌디아의 후계자가 되어 칼페온을 무너뜨리는 것만. 모험가의 싸움에서 밀리자 친구들을 불러와 페이지 2를 준비하는 조르다인. 나를 버려서라도 벨몰은 이제 난 온전히 너의 것이다. 각성한 흑정령이 나타나 이를 막아보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버린 조르다인. 공화국의 역사도 여기서 끝인가? 그때 뒤늦게 나타난 비밀 수호단. 모험가 잘 버텨줬군. 이제 어둠을 다시 공허 너머로 되돌릴 준비가 되었네. 고대 빛의 기원이에요. 그 빛을 튀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험가 그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비밀 수호단이 만들어온 고대빛의 기원과 함께 조르다인을 쓰러뜨립니다. 파디에르민스 민토티 오루 그렇고 짐의 도움은 이것은 끝이다. 모험가 지금일세 놈을 끝장내버리게. 어림없다. 조르다인! 결국 힘을 입은 조르다인과 비밀 수호단의 1대3 다골 매치로 칼페온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공화국이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칼페온의 영웅을 맞이하라. 그렇게 모험가는 칼페온의 진정한 영웅이 되며 에피소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든 게임이지만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와 아름다운 그래픽, 여러 직업과 시원한 전투 시스템으로 끊임없는 재미를 주고 있는 펄어비스의 대표작 검은 사막. 봉건제의 몰락으로 인한 하층민의 지위 상승, 그에 따른 왕권 약화와 근대 사회로의 전환까지 중세 판타지의 세계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몽 사막의 여정은 끝일까요? 그리고 왜 모험가는, 흑정령은, 그리고 조르다인은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실마리가 밝혀진 메디아에서부터 발렌시아, 카마 실비아, 드리간, 별무덤, 오딜리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외전들까지 추가된 사파들과 더욱 깔끔하게 리뉴얼된 스토리라인으로 이전에 플레이를 해보셨던 분들도 처음 검은 사막을 접해보는 분들도 보다 몰입감 있는 스토리 몰입형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지금 바로 고대 진실을 찾아 검은 사막으로 떠나보세요. 검은 사막! 스토리 설명의 고몽 사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